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월드컵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늘 함께하는 도상현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로만 뵙던 분을 실제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메인이 야구 쪽이다 보니까 축구 쪽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김현애 기자님의 기사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영광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도상현 기자 좀 전에 이제 한 5분 전에 대화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기자고요, 도상현 기자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 11월 24일. 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다 끝난 거죠, 도상현 기자? 그렇습니다. 23일 코스타리카전에서 2대2로 비겼고 또 이제 27일 카메룬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이 1승 1무라는 이제 결과, 이 성적표에 비해서 경기 내적으로는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수 선발 혹은 전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이 역할이었잖아요, 이번 평가전이. 하지만 이제 얻어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했을 때는 사실 고개가 다소 갸우뚱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과연 이번 평가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그걸 좀 찾기가 힘든 모의고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아쉽다는 평인데요.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거 이제 경기장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팀 경기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많은 커플들, 가족들이 막 같이 유니폼 입고 와서 응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좋았고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좋았는데 문제는 경기 내용 자체에서 좀 우리가 좀 짚을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쯤 되면 우리가 원정에서 좀 평가전을 좀 치렀어야 됩니다. 안방에서 매번 1.5군 상대를 이제 모셔다 놓고 하는 경기에서 이겼다, 우리가 비겼다라고 해서 좀 환호하는 모습들이 그전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사실은 좀 외국에 나가서, 왜냐면 지금 다른 팀들이 유럽 원정을 못 갈 경우에는 제3지역에 가서라도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이 금전적으로도 최근에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런가요? 코로나 이슈 이후로, 왜냐면 무관중 경기도 많았고 해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방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팀들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왜냐면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라고 그래가지고 평가전 대신에 그 대회를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방에서 이렇게 평가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현지와 유사한 곳을 찾아가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 지금 팬들 입장에서 가장 좀 의아하고 아쉬웠던 것이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어렵게 불러놓고 왜 단 1분도 출전시키지 않았느냐. 도성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봐오면서 좋게 말하면 소신 있는 감독, 또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이 센 감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평가전 이 두 경기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벤투 감독이 이번에는 새로운 실험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기용, 워낙에 요즘에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조커 카드 혹은 이제 다양한 전술, 플랜 B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벤투 감독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동안 4년 동안 해왔었던 이 벤투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뭔가 선수단 전체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 다소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부 선수들에 비해서 과연 출전도 못할 정도로, 선발로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교체로 투입도 되지 못할 정도로 경기력이 좀 뒤떨어지는 것이냐, 혹은 이제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국내 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전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김현애 기자님, 그런데 벤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강인 선수 말고도 못 뛰는 선수가 많다. 그리고 왜 자꾸 개인 얘기를 하느냐, 팀으로 얘기를 해달라, 질문해달라.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저 역시도 이강인 선수가 와서 1분이라도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벤투 감독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고집을 이제는 좀 믿어야죠. 예, 지금 월드컵이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시기상 뭐 누구 넣어라, 누구 빼라 이런 말은 주변에서 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책임지는 건 결국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이강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좀 굳어져요. 하시더라고요. 하도 똑같은 것만 네. 물어보니까. 근데 물론 항상 답변도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벤투 감독의 결국은 2달 뒤 월드컵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이거는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날 카메룬전에서 후반에 이제 많은 팬들이 이강인을 외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이제 그라운드로 들어갔는데 일부 팬들이 좀 약간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 더군다나 나상호 선수는 FC 서울 소속이어서 이 경기장을 홈으로 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들어가는데 이강인 선수가 안 들어갔다고 야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개인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 스포츠인데 그렇죠. 물론 벤투 감독이 뭐 조금은 기용을 해줬으면 좀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팀 스포츠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TV로 본 저는 그걸 몰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확실히 느껴지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혹은 구체적인 좀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에서 보여줬던 도상현 기자는 어쨌든 반복이었다. 그 전에 해오던 거 잘하던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김현애 기자께서 보실 때는 뭐 포메이션, 전술, 어떤 기용, 움직임 전반적인 부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벤투 감독이 여러 고민을 한 끝에 4-3-3 포메이션으로 갈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4-2-3-1 포메이션과 뭐 4-3-3을 이제 혼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4-3-3 그리고 이제 그 3명의 미드필더 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만 놓고 그 위에 2명을 놓는 이제 이런 전술들을 활용했는데 이번 두 번의 평가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느 정도 윤곽은 갖춰져 있어요. 베스트 11 중에 뭐 왼쪽에 김진수, 그다음에 뭐 중앙에 뭐 김민재 선수, 뭐 골키퍼의 김승규 선수, 그리고 최전방 3톱에는 손흥민, 뭐 황희찬, 뭐 황희조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 중원 조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첫 경기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이제 정우영 선수, 알사드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후반 들어서 이제 손준호 선수를 이제 교체로 했고 이 카메룬전에서는 이제 손준호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이제 손준호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지금은 유일하게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기대를 받는 선수입니다. 아예 이제 중국 슈퍼리그가 무너지면서 다른 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 슈퍼리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그런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3-3 포메이션에 남은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른쪽 풀백 정도의 자리가 뭐 윤종규 선수라든가 김문환 선수가 이제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도사현 기자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골이 너무 안 나온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번 평가전에서 그래도 얻어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왼쪽 이 날개 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왼쪽 윙어로 기용이 되면서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어서 보통 자신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서 뛸 수 없었던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현희 기자께서 또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최전방 투톱으로 또 기용이 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의 몸놀림, 뭐 왼쪽에서 기용이 되면서 더 살아났다는 게 참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또 이제 오른쪽에서 또 활약을 하면서 이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플레이 메이킹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황의조 선수, 사실 이제 4년 동안 대표팀의 확실한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폼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서도 황의조 선수의 이런 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좀 득점력에 있어서 아쉬움을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황의조 선수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리 붙잡고 넘어졌을 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팀의 또 다른 공격수죠. 이제 조규성 선수가 사실은 이번에 차출이 됐다가 부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소집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황의조 그다음에 이 조규성 선수가 아니면 사실은 이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반드시 좀 기량 점검을 잘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서 대표팀에 좀 갈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좋았지만 그 이제 수비 파트너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어떤 선수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이제 결국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지수 선수라던가 뭐 김영권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수비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상현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마추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다 갑자기 역습당할 때 간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코스타리카전에서 사실 이 실점이나 한 원인도 뒷공간, 이 네. 빈 공간을 노출 지속적으로 또 했다는 게 참 덜컹덜컹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뚫리니까 분들께서도. 한 골 먹더라고요. 네. 예. 그랬을 때는 아까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 미드필더, 특히 이제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이제 큰 정우영 선수밖에 지금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투볼란치, 이 손준호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중원이 안장된 모습을 또 보여준 것도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정우영 선수와 또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그동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손준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좀 중원에서 이점, 수비적인 이점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과연 이게 포르투갈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루과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좀 체급이 높은 팀과 붙었을 때 과연 이걸 또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수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도 짚어주셨다시피 오른쪽 이 윙백 네. 오른쪽 이제 수비수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또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이게 좀 시기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보통 월드컵이 6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타르의 날씨 여건 때문에 11월에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은 한 시즌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월드컵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왜냐면은 소속팀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좌우 이 지금 풀백에 있는 김진수, 김문환 선수는 거의 뭐 전북 현대에서 뭐 붙박이로 네. 모든 경기를 다 뛰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문환 선수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8월에 열렸던 8경기를 다 뛰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 중에 3경기가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 연장 혈투여가지고 120분짜리 승부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8월에만 약 900여 분 이상을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11월에 되면 이 선수들이 과연 온전히 이거를 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네. 또 소속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선수들을 쉬게만은 할 수 없고 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거기다가 이제 많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손흥민 선수에게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일각에서는 활용법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골이 잘 안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 대표팀 경기를 하다 보면 집중 마크를 당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에서 뭐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지만 네. 그 특유의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뭔가 2대1 패스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세트피스가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기가 지금 막히던데요. 대표팀에서 역사를 쓰고 있어요. 하석주 선수와 함께 세트피스 4골로 그쵸. 현재 A매치에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번 월드컵에서 만약에 세트피스를 터뜨린다면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아마 프리킥 전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케인 하고요. 선수가 좀 그만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상현 기자 좀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대표팀 명단 지금쯤 완전히 확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전은? 사실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네. 국내 출정식 겸 평가전을 한 차례 더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국가와 함께 이제 국내 초청해서 평가전을 한 차례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좀 이제 A 매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내 평가전이다 보니까 과연 얼만큼의 레벨이 보장된 팀을 초청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이후에 11월 12일 이후에 이제 최종 명단이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사실 큰 틀에서 크게 변할 만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또 어떤 선수가 또 조커로 기용이 될 수 있을지 또 막차를 탈 수 있을지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부분에서 김연아 기자님께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강인 선수 최근에 마요르카의 그야말로 탑 1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정말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격 포인트 특히 어시스트는 거의 탑이고요. 네. 어떻게 다시 대표팀 승선 확정되고 경기 뛸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11월에는 국내파만 소집을 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거 대표팀 선수한테 이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려면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비적인 미드필더는 지금 뭐 손준호, 정우영, 백승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을 넘어서긴 어렵고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앞쪽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재성,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뭐 권창훈, 황인범, 뭐 그다음에 뭐 전방에 손흥민 이런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조금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나마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네. 이번 대표팀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2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자원으로서 우리가 좀 앞으로 유망주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승선을 시킨다면 네. 이강인 선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뭔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도상현 기자, 과연 월드컵 16강 가능할지 벤투 감독의 임기도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성과는 확실했었던 감독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4년을 꼬박 사령탑 교체 없이 월드컵까지 간 첫 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러게요. 과정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도 사실은 정말 편하게 사실 네. 지난번 이제 슈틸리케 감독과 비교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또 월드컵의 본선에 진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전 모의고사죠. 이제 실전이죠. 이제 뭐 따지자면 이제 수능이 될 텐데 네. 월드컵에서도 본인이 그동안 고집해 왔던 축구 철학이 통할 수 있을지 이제 사실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이 16강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이 원정에서의 또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또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벤투 감독 뭐 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응원을 해주시는 게 또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0초만 김현애 기자님 전망. 네, 일단은 뭐 16강이 사실은 뭐 50% 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이제는 좀 멋지게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월드컵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들도 이 즐기자. 월드컵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이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기면서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니어스 김현애 기자, 스포츠미디어 플러스 도상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